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식의 정수만 딱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취해볼 주제는 바로 2026년 통신직 군무원 시험입니다.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공직의 안정성이랑 첨단 통신 기술을 다루는 전문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진지하게 커리어를 설계하고 계실 텐데요. 많은 수험생이 간과하는 합격의 숨겨진 디테일, 그리고 전략적 함정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가장 강력한 합격 전략 지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단순한 모집 요강 읽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수험생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가 바로 그 정보의 표면적인 나열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나열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각종 규정집이나 공고문을 진짜 꼼꼼히 분석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막 발견됩니다. 각 시험 단계에 숨어있는 작은 규정, 디테일 하나하나가 결국 최종 합격 당락을 가로는 치명적인 공부 방법론이 되거든요. 확실히 맹목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전공서적만 파고들기 전에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해야겠네요. 그 통신직 군무원이라는 직렬이 과거처럼 막 단순하게 군대에서 무전기나 고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현대전에서 통신망은 사실상 군대의 신경계 그 자체니까요. 출제자와 평가자의 의도를 간파하고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배분할지 그 거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전제부터 짚어보죠. 제가 수집된 자료들을 쭉 보니까 통신직 군무원의 주된 업무가 유무선 통신장비 기기를 조작하고 운용하는 거더라고요. 통신 전반에 관한 정비 수리도 담당하고요. 네, 2026년의 군사 환경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위성통신, 전술 데이터 링크, 드론이랑 연결된 복합 네트워크까지 첨단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게 만드는 매우 고도화된 기술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와, 진짜 고도화된 역할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 이렇게 엄청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렬임에도 불구하고 진입 장벽이 놀라울 정도로 낮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전문 장비를 다루는데 왜 자격 조건은 까다롭지 않을까 하고요. 실제로 사서, 환경, 전산, 병리 같은 다른 직렬들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필수 자격증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직렬들은 9급의 경우 산업기사 이상, 7급은 기사 이상의 필수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원서조차 낼 수 없게 막혀 있습니다.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군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루는 통신직은 필수 자격증 제한 목록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주지 제한도 없고요. 오직 나이 제한, 그러니까 9급은 18세 이상, 7급은 20세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와, 비전공자든 베이스가 아예 없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네요. 군 당국 입장에서 특정 전공자로 풀을 좁히기보다는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일단 넓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일단 넓게 받고 필기시험이라는 거대한 채를 통해서 확실하게 걸러내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채용 스탠스죠. 그렇다면 누구나 쉽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그 직후에 마주하는 진짜 전쟁터, 바로 필기시험의 압박감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아주 디테일한 전략이 요구되잖아요. 맞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선택지가 바로 원서 접수입니다. 9급은 5,000원, 7급은 7,000원의 접수 비용이 드는데 이게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 단 한 곳만 선택해서 지원해야 하거든요. 한 곳만요? 이건 단순한 근무지 선호도 조사가 아니네요. 사실상 지난 몇 년간의 합격선 데이터를 놓고 벌이는 아주 치열한 통계적 눈치 게임이나 다름없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기관별로 선발 인원이나 경쟁률, 합격선이 매년 요동치니까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쟁터를 고르는 것부터가 전략의 진짜 시작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본격적인 필기시험 준비로 넘어가면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미스테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제공된 자료를 보면 통신직 9급 과목이 국어, 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자공학 이렇게 5과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7급은 국어, 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으로 총 6과목으로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말이죠. 실제 필기시험 당일 진행 안내 자료를 교차 검증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9급이 단 3과목만 치르고 시간은 총 75분이 주어집니다. 7급은 단 4과목만 치르고 100분이 주어지고요. 맞아요.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과목이 마술처럼 사라졌다고 착각하거나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사실 국사, 즉 한국사와 영어는 실제 필기 당일에 시험지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아, 원서 접수 전까지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이란 토익, 지텔프 같은 공인 성적으로 사전에 대체하는 시스템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면 수험 전략의 큰 틀이 완전히 잡힙니다. 합격하는 수험생들은 본격적인 전공 공부에 돌입하기 전에 이 한국사와 영어 기준 점수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두고 털어버리거든요. 아, 영어랑 한국사를 미리 끝내버리면 시험 직전 몇 달 동안은 오직 9급 기준 3과목, 7급 기준 4과목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겠네요. 엄청난 시간적 우위를 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3과목, 4과목을 치르는 실제 시험장 환경을 분석해보면 수험생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릴 극한의 압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9급 기준으로 한번 해체해볼까요? 3과목을 75분 동안 푸는 구조잖아요. 각 과목당 25문항씩 사지선다형이고요. 네, 총 75문항을 75분 안에 풀어야 하죠. OMR 카드 마킹 시간, 검토 시간까지 다 빼면 실제 한 문제당 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40초에서 50초 남짓에 불과합니다. 40초요. 특히 통신공학이나 전자공학처럼 막 복잡한 회로도 나오고 수식도 등장하는 과목에서는 이 시간 제한이 거의 살인적이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겠다는 완벽주의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 시험은 100점을 맞는 시험이 절대 아니거든요. 철저한 트리아지, 즉 문제의 경중을 따져서 버릴 건 과감히 버리는 응급처치식 시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버릴 건 버려야 한다. 그런데 그 트리아지 전략이 통신직만의 독특한 합격 기준이랑 맞물릴 때 진가를 발휘하잖아요. 행정직군은 전 과목을 총점이 특정 비율을 넘겨야 하는 평락 기준이 있는데 통신직은 그게 없죠. 네, 놀랍게도 기술직군에는 평락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평균이 아무리 낮아도 다른 경쟁자보다 높기만 하면 상대 평가로 합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 설마 그 악명 높은 40점 룰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과락 규정입니다. 어떤 과목이든 단 한 과목이라도 만점의 40% 미만, 즉 40점 미만을 받게 되면 평균 점수와 상관없이 그 즉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와, 그러니까 시간 관리에 실패해서 전공 과목 점수가 35점이 나와버리면 국어에서 100점을 받아도 그대로 짐 싸서 집에 가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시간 관리와 문제 선별 능력이 당락을 좌우하는 겁니다. 3분 이상 걸릴 복잡한 계산 문제에 집착하다가 멘탈 무너지고 시험지 뒤쪽에 있는 5초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은 읽어보지도 못하고 찍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결국 가장 취약한 과목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40점 이상으로 안전하게 방어해내는 기계적인 훈련이 필수라는 거군요. 이 과락의 늪을 무사히 건너야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과락방어라는 생존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그 치열한 1.5배수 경쟁을 뚫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하나 필요합니다. 수십 명의 운명을 단숨에 뒤바꿔버리는 결정적인 승부처. 바로 가산점 제도죠. 아, 가산점. 통신직은 가산점이 적용되는 30개 기술 직렬 중 하나잖아요. 소수점으로 당락이 갈리는 시험에서 이 가산점의 위력은 어마어마할 텐데 당신이 9급 시험을 본다면 과연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9급 응시자의 경우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각 과목별 만점에 3%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 등급인 산업기사나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이 있다면 무려 5%의 가산점을 받죠. 7급은 어떻게 되나요? 7급 응시자는 산업기사가 3%, 기사, 기능장, 기술사가 5%입니다. 전체 평균에서 5점이 그대로 올라간다는 건 시험 현장에서의 실수 몇 개를 완전히 무마해 줄 수 있는 엄청난 안전장치입니다. 평균 5점 상승이면 정맥 필기 합격의 보증수표네요. 그런데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엄격한 규칙이 하나 있죠. 막 불안해서 자격증 여러 개 따두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리 많아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자격증 단 1개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5%짜리랑 3%짜리를 합쳐서 8%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 자격증은 반드시 필기시험 전날까지 취득이 완료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격증 수집가가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군요. 본인 목표 급수에 맞춰서 5%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자격증 딱 하나만 타겟팅해서 챙겨두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남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앞서 강조했던 과락 방어와 시간 단축 훈련에 쏟아부어야 완벽한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전략으로 살얼음판 같은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1.5배수 안에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제 한숨 돌려도 될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맞아요. 제가 이 자료들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 최종 합격자 결정 방식에 명시된 점수 반영 비율이었습니다. 필기시험 점수가 50%, 그리고 면접시험 점수가 50%더라고요.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신 분들은 이 비율을 보고 상당히 당황하실 겁니다. 보통은 필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면접은 그냥 결격 사유만 없으면 통과하는 식인데 통신직 군무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기와 면접의 무게가 정확히 반반이라니. 수개월 매달려서 뚫고 온 75분짜리 필기시험의 가치가 단 15분 남짓한 면접 한 번이랑 완벽하게 동등하다는 거잖아요. 네, 면접이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필기 꼴찌로 들어온 1.5배수 턱걸이 합격자가 면접 한 번으로 필기 1등을 단숨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합법적인 판뒤집기의 장인 거죠. 와, 판뒤집기? 그렇다면 이토록 막강한 면접시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응시자들은 출석 확인이랑 교육을 거친 뒤에 면접실에 들어가서 10분에서 15분 내외로 개별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7급 응시자들은 한층 더 고도화된 압박 상황에 놓이게 되죠. 아, 7급만의 특이점이 있나요? 네, 7급은 입실 전에 15분에서 20분 동안 별도의 대기실에서 개인 발표 작성문이라는 걸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 실무 상황이나 주제가 주어지면 스마트폰이나 참고자료 일절 없이 오로지 자기 머릿속 지식과 논리력만으로 발표 스크립트를 짜야 하는 겁니다. 15분 만에요? 전공자들에게도 이건 엄청난 스트레스일 텐데요. 통신회로 저항값 계산하는 거랑 장애 상황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복구할지 기획하고 글 쓰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면접실에 들어가면 본인이 짧은 시간 동안 쓴 그 발표문을 바탕으로 먼저 개인 발표를 하고 이어서 면접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응답을 다 방어해내야 합니다. 극간의 압박 속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명확하게 브리핑할 수 있는지 그 현장 대응력을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네요. 평가 기준도 아주 구체적이죠. 네, 5대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둘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셋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넷째, 예의, 품행 및 성실성.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가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입니다. 항목이 꽤 많네요. 각 위원들이 이 5가지 항목을 채점해서 총 2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여기서 아주 냉혹한 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 점수가 15점 이상, 즉 평균적으로 미등급 이상을 반드시 획득해야 합니다. 평균 15점을 넘지 못하면 필기에서 만점을 받았든 가산점이 5%든 상관없이 즉시 탈락한다는 거군요. 책상머리 지식만 있고 실무 역량 부족한 지원자를 과감히 걸러내겠다는 거네요. 자, 오늘 우리는 2026년 통신직 군무원 시험의 합격을 향한 거대한 뼈대를 세워봤습니다. 짧게 요약해볼까요? 네, 자격증 제한 없는 열린 기회지만 과락을 피하는 트리아지 전략과 가산점 5% 확보가 필수적이고요. 마지막,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결정적 면접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던져드릴 마지막 화두가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실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까 면접 평가 요소 중 창의력과 발전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고 또 면접 비중이 무려 50%나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군대라는 조직 특성상 상명하복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창의력을 평가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2026년의 미래 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AI 기반 전술 시스템이 작동하고 적의 사이버 공격이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시대입니다. 매뉴얼에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신은 그저 회로도만 들여다보는 정비사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창의적인 대안으로 통신망을 복구해내는 설계자로 될 것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아,
책상 앞에서의 암기가 끝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당신만의 논리와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결국 합격의 열쇠라는 말씀이군요. 정말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네,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본 이 전략 지도가 2026년 통신직 군무원 합격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치열한 여정에 흔들림 없는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예리한 지식의 정수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도전을 끝까지 응원합니다.